대한민국 청소년의 기자단 이마영 인턴 기자, 연일 화제를 모으고 있는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화제성만큼 많은 논란도 가져왔다. 이번에는 전 세계의 스포츠계 아동, 미성년자 학대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 바로 러시아 올림픽위원회 락 소속 피겨스케이팅 선수 카밀라 발리예바 16가 도핑 검사에서 약물이 검출되었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발리예바 선수의 도핑 샘플에서 금지 약물인 트라이메터지딘 TMG, 그 외 금지 약물이 아니지만 약물 종류로 분류되는 하이팍슨, 엘카니틴이 검출됐다. 트리메타지딘은 협심증 기타 심장 관련 질환 치료제로 지구력 증진에 도움을 주기도 하는 흥분제이기도 해 지난 2014년도부터 세계 반도핑기구 WADA에 의해 도핑 금지 약물로 지정됐다. 미국 반도핑기구 USADA 회장 트라비스 티가르트는 뉴욕타임스를 통해 지구력을 향상하고 피로를 덜 느끼게 하며 산소 활용도를 높이게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발리예바 선수의 도핑을 분석했다. 누구를 위한 도핑? 상처 건강 염려 떠안게 된 미성년자 선수의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피겨 단체전 동메달리스트 애덤 리판 미국의 발언이 주목받고 있는데 그는 발리예바의 도핑 논란 이후 발리예바가 상담을 받고 집에 돌아갈 것을 주장했다.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발리예바 주변의 어른들이 반드시 처벌받아야 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발리예바 선수는 미성년자였던 것 등을 이유로 남은 경기에 출전했고 러시아를 제외한 많은 해설위원 관중들에게 외면받았다.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그녀의 참가를 항의하는 글도 쏟아져 나왔다. 발리예바는 자신을 향한 곱지 않은 시선을 의식한 것인지 눈물을 감추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은 누구에게도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온 것 같다. 어린 선수는 상처뿐 아닌 건강상의 우려도 떠안게 됐다. 안정성평가연구소 황경화 박사에 따르면 그녀가 복용한 약물은 선수의 건강을 크게 위협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어지러움, 두통, 소화불량, 구토, 가려움증 등이 유발되고 드물게는 실신까지 발생할 수 있다. 극단적 식이요법 강도 높은 훈련 전적 폭로된 러시아 감독 어쩌다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일까? 발리예바 선수는 아트리 투트베리제 감독, 어테리 조지브나 턱버리즈 러시아의 제자인 것이 알려졌는데 그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감독은 어린 선수들을 혹독하게 훈련하고 성과를 위해 선수 교체도 마다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기 때문이다. 그의 선수들은 유독 은퇴 나이가 어린 편이다. 과거 그의 제자였던 리프니츠카야 선수 역시 잦은 부상으로 19세의 선수 생활을 은퇴했고 메드베데바 선수는 메달 획득 후 영구적 부상을 안고 22세의 은퇴를 선언했다. 13세 때 그의 제자가 된 알레나 카니셰바 선수는 빠른 실력 성장을 보였으나 1년 만에 은퇴했다. 사유는 심각한 허리 부상, 고득점을 할 수 있는 사회전 등의 부상 위험이 높은 기술을 어린 나이부터 강도 높게 반복해 훈련한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이에 그치지 않고 지난 18일 유럽 유로스포트에 따르면 투트베리제 감독이 10대 선수들의 2차 성징을 지연시키기 위해 극단적인 식이요법을 강요했던 것이 드러났다. 매우 소량의 음식 또는 파우더 영양제 등만 제공하는 식이었다. 2차 성징이 오기 전 몸이 더욱 유연하고 가벼워 피겨에 유리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것이 알려지며 발리예바 선수를 비롯한 여러 러시아 선수가 어린 나이에 성과를 위해 학대를 받아온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닌 스포츠계 아동학대 논란. 발리예바 같은 선수의 사례가 처음이자 마지막이길 바라지만 안타깝게도 스포츠계에서 아동, 미성년자 학대 논란이 일었던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러시아만의 문제가 아니다. 당장 작년에 진행된 2020 도쿄 올림픽에서 여자 다이빙으로 금메달을 획득한 중국 국가대표 최한웅찬, 전홍선, 이와 같은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그녀는 당시만 14세의 나이로 올림픽에 참가하여 당시 중국 기자에게 받았던 일상적인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녀가 표준어가 아닌 광둥어를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만 14세가 되도록 표준어로 진행된 짧은 질문을 이해하지 못해 인터뷰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것은 최한웅찬 선수가 나이대에 맞는 제대로 된 기초교육을 보장받았는가에 대한 문제로 번졌다. 실제 그녀는 7세의 나이에 다이빙을 시작했으며 하루에 약 400번의 다이빙을 할 만큼 강도 높은 훈련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녀가 몸담은 중국은 스포츠 선수들을 혹독하게 훈련한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중국은 5살 정도의 어린이를 합숙 훈련을 통해 국가대표로 육성시킨다는 것은 해외 매체 등에 의해 알려진 공공연한 사실이다. 영국 매체 더선은 5세 정도의 아이들이 훈련받는 중국의 체육관 현장을 공개한 적 있는데 공개된 사진 중 어떤 아동은 강도 높은 훈련에 힘들어하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담기기도 해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더선은 중국의 스포츠 학교에는 체벌 초과 훈련 등이 존재한다고 보도했다. 거기다 성적이 부진한 아이는 국가의 지원이 끊기기도 한다. 이들이 어린 나이대에 보통 실시되는 외국어 수학 등의 기초교육은 거의 실시되지도 않는다고 한다. 어린 선수들의 인권 성과보다 주목받아야 이러한 상황에서 미루어 볼 때 발리에바 최한웅찬 선수를 비롯한 많은 어린 선수들은 다른 또래와 같은 기초교육을 보장받을 권리 약물 등의 비건전한 요소를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자연스레 생긴다. 특히 이번 발리에바 선수 사례의 경우 미성년자가 스스로 약물을 알아보고 이를 구매 복용했을 가능성이 얼마나 높을까? 그녀에게 약물의 위험성에 대해 견지할 기회가 존재는 했을까? 그녀의 신기록을 바라는 주변 성인 관계자들이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았을까? 우리는 발리에바 선수와 작년 최한웅찬 선수의 사례는 전 세계의 안타까운 뿐이 아니라 많은 바를 시사함을 알아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사례들은 모두 학대에 해당한다. 모두가 기대하고 즐기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철저히 인권을 배제당한 학대를 받은 어린 선수들이 오로지 높은 성과를 위해 등장하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의 선수들을 결과 성과로만 바라보지 않았는가? 그들이 학교를 제때 다녔는지, 그 나이대에 권장되는 수면 시간을 보장받고 있는지, 그들의 소속팀이 그들을 존중하고 있는지 등은 성과만큼 관심을 가졌을까? 이러한 사회 풍조는 결국 어린 나이부터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채 높은 성과만을 위해 뛰는 어린 선수들을 낳은 것이 아닐까? 물론 이번 도핑 논란의 중심이 된 발리에바 선수는 이미 도핑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고, 이로 인해 도핑과 같은 불법적이고 유해한 수단 없이 오로지 연습으로 노력해온 다른 선수들과 같은 선상에서 바라보고 존중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는 필요하다. 다만 우리는 이번 사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의사와 인권이라는 것을 배워야 한다. 그 대상이 미성년자라면 더욱이 그들이 건강하게 스포츠를 즐길 권리를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할 것이다.